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계속해서 재고자산 편 갑니다. 재고자산은 말할 것도 없이 무지 중요하지요. 우리 저 회계원리 전체적으로 볼 때 랭킹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이런 건 기본이에요. 한번 또 가봅시다. 1번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삐리리는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판매를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볼 것도 없이 재고자산이죠. 판매 목적이 재고자산이고, 유형하고 무형은 비유동자산 사용할 목적이고, 당좌자산은 환금성이 빠른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판매를 목적으로. 그럼 그 순간 머릿속에는 재고자산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뭐냐? 즉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매입할 때 운임 원가에 산입하죠. 그럼 답인가 본디? 그죠? 답이고, 매입 할인과 환출과 매입의 누리는 전부 다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될 항목들입니다. 맞지요? 취득원가에서 차감할 항목들 기억하시고. 3번은 또 뭐다냐? 3번은 상품 부대비용. 부대비용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매입할 때 운임처럼 매입할 때 부수적으로 같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매입 부대비용이다. 그게 매입 수수료, 매입 하역비, 하역은 물건 내리는 거, 하역비, 그리고 또 뭐예요? 매입 관세. 외국에서 수입한다면 세관을 통과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밀수하는 거 아니면. 그게 관세도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부대비용. 근데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빼야 될 차감할 항목입니다. 즉 이거는 뜻이 뭐예요? 매입 할인은 값을 깎는 거 이러면 안 되지.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일찍 갚으면서 할인받은 거죠. 그죠? 그 다음 4번. 이게 답이죠, 당연히. 이래서 넘어가면 답이 몇 번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설명 다 했는데 답이 몇 번이요? 막. 4번. 예. 그 다음 일반 개업회계 있는 상품을 매출할 때 매출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뭐에 속하냐? 내가 팔았어. 물건 팔면서 운반비 발생하죠? 매입할 때 운임 어디 갔니? 수수료라고 되는데 매입할 때 운임은 원가의 산입이잖아요. 근데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 우리 실기로 들어가면 800번 때 운반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 당연한 겁니다.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내용이 가장 올바르지 못한 거, 틀린 거 찾는 거지요. 매입의 누리는 매입한 상품의 파손이나 하자를 이유로 값을 깎아준 거죠. 맞죠? 환출은 매입했던 상품을 반품시킨 거죠. 맞고, 매입 할인은 구입 대금을 조기에 지급, 일찍 갚으면서, 먹는 족이 아니고 일찍. 요즘 한자 사흘 이런 걸 다 몰라가. 이건 한자도 아니야. 우리 순 우리말이야. 사흘이 왜 사일이 아니에요? 막 이런 사람들 환장 하시겠죠? 5월 달에 지금 연휴 기간이에요. 5월 5, 6, 7 연휴 기간. 사흘 동안 연휴 기간 그랬더니 왜 사흘이지? 5, 6, 7이면 3일인데? 이거 3일인데 왜 4일이라고 하지? 막 이런 사람들 환장하시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회, 아흘에, 열흘. 순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사흘이 4일이 아니요. 어디 가서 이런 넘어가요. 하루, 이틀,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회, 아흘에, 열흘. 이러니까 진짜 옛날 사람 같네.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흘을 왜 사일이 아니에요. 막 이러지는 맙시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말을 먹는 족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깎아주는 거. 다 맞아요. 그럼 답은 4번. 구입할 때 운반비를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는 운반비는 운반비가 아니죠. 매출할 때 운임이 운반비고, 구입할 때 운반비를 구매자, 매입한 사람이 부담할 때는 매입 원가, 즉 취득 원가, 매입 원가, 취득 원가에 산입하지요. 매입 원가에 산입. 우리 실기할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지요. 이건 또 뭐다냐? 무슨 공식처럼 돼 있네? 매입 원가를 산출하는 걸로 틀린 걸 찾는 건데, 공식이 아니야. 공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의 부대 비용 포함이죠. 환출과 애누리 빼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공식으로 외우지 마요. 당연히 매입 운임은 더해야 되고 환출과 애누리는 빼야 됩니다. 매입
금액에 매입 운임 더하고 뭐요? 다 똑같네? 여기까지는 다 똑같네. 그럼 됐고, 매입 할인과 애누리도 차감하는 거 맞고, 환출과 매입 할인도 차감한 거 맞고, 환입과 매출 애누리 뭐요? 얘들은 뭐다냐? 얘는 매출액, 매입액에서 빼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서 빼야 되죠. 근데 지금 매입원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빼야 될 항목이 매입에 나와 있어. 어쨌든 환출 및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뺍니다. 매입 운임은 더하는 거고. 그다음 매출 할인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처리하냐? 매출 할인은 요거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과 애누리 그리고 매출 할인도 들어가죠. 매출 할인 얘들은 매출액에서 빼야 될 순매출액, 매출액에서 차감할 항목들이죠. 당연한 거죠. 매출액에서 차감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영업의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 아니에요. 배운 대로. 근데 혹시 30년 만에 공부해요 막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옛날에 배웠던 거랑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럼 빨리 이거 익혀두세요. 아셨죠? 바뀐 게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자, 다음에 이건 상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니에요? 그리고 매입한 수량이 나오네. 갑자기 수량이 나오고 단가가 나와. 단가는 하나당 금액이잖아요. 한 개의 금액. 그럼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3일은 3, 3이 6이니까 36만 원이죠. 일단은 그다음 매입 운임이니까 원가에 산입해야죠. 매입할 때 수수료도 매입 부대 비용이죠. 원가에 산입. 그리고 강의 듣기 전에 먼저 복습, 예습 이런 거 하면 좋겠죠. 답 보지 말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번을 이건 그냥 내가 그냥 혼자 풀 때 그냥 나는 쉽게 풀었어. 그럼 굳이 강의를 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빨리 스킵하고. 근데 만약에 8번을 내가 못 풀었어. 아니면 조금 애매한 게 있어. 그럼 요런 건 강의 들으면 되지. 예습할 때. 답 보지 말고. 답 보면은 볼 때는 아는 것 같은데 금방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만 잘하고 넘어갔다가 강의를 들을 건 듣고 아니면 뭐 혼자서 또 기본서 먼저 보는 거지. 답 보면서 공부하는 게 최악의 공부 방법. 물론 가장 빨리 뭐가 틀렸다 해설도 있으니까 해설하고 답을 보는 사람이 가장 빨리 볼 수 있지만 가장 빨리 날아갑니다. 즉 자기 실력으로 안 남아요. 그 공부 방법으로는 최악이죠. 물론 공부할 때 빨리 하고 싶으면 답 보고 하는 거지 뭐. 답 보고 빨리빨리 보고 맞았다 틀렸다 보면 되지 뭐. 근데 그건 공부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그것도 공부라고 하겠지만 원래는 그건 공부도 아니야. 공부 아니고 공부는 머리를 자꾸 쓰는 게 공부지. 그냥 답 보고 이건 공부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그것도 공부지. 강의로 들으면서도 독학한다고 그러는 세상이니까. 독학이라는 건 강의 안 듣고 누구한테 배움 없이 혼자 깨닫는 거, 혼자서 깨우치는 게 독학이에요. 아니 시대가 바뀌었으면 의미도 바뀌지 라고 하려고 그랬죠. 이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 하는 뭐 의미도 달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사회 나가봐요. 본질적으로 바뀌나 안 바뀝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매입 후에 판매할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는 거, 이건 매입 부대 비용이냐? 아니다. 여기까지가 부대 비용. 그러면은 여기 36만 원에 이거 8천 원과 2천 원, 만 원 더하면 37만 원이 원가고 보관료는 그냥 비용이에요. 보관료는 그냥 비용입니다. 그냥 보관비. 우리 실기로 따지면 800번대 판관비죠. 800번대의 보관료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뭐냐? 순매입액. 자, 순매입액인데 순수한 매입액이죠. 즉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아까 위에 했던 공식 총매입액에서 매입 운임은 더하고 매입 수수료 더하고 환출과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빼는 거죠. 기초재고 이런 거 필요 없죠. 물어본 건 매입액이니까 매입액에서 환출 애누리 할인 이런 것만 계산하면 되죠. 기초는 필요 없고. 자, 매입액 그리고 매입 환출은 마이너스죠. 매입 애누리 마이너스죠. 매입 할인도 마이너스죠. 매출 할인과 운임. 매입 운임이 있다. 매입 운임은 원가에 플러스 해야죠. 그죠? 이건 더 해야 됩니다. 그럼 53회 이거 세 개는 빼야 돼. 5만 원, 7만 5천 원 마이너스 7만 5천 원에 플러스 1만 5천 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이니까 53에서 마이너스 6을 하면 47. 그죠? 47. 암산 되잖아요. 이 정도. 안 돼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매입액 물어봤으니까 기초재고라든가 그리고 매출 할인은 매출하고 관련돼 있죠. 매입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이런 건 필요 없는 겁니다. 매입 부대 비용은 더해주고 환출 애누리 할인은 빼주고. 그 다음 여기 순매출액 마찬가지로 매출 총액에서 환입 애누리 할인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총매출액에서 애누리 빼고 환입 빼고 매출 운임은
빼야지. 가 아니죠. 매출원이면 그냥 운반비예요. 별개의 운반비지 매출액에서 까는 게 아닙니다. 그럼 80만 원에서 8만 원 뺀 72만 원 끝 이거죠. 간단한 거죠. 넘어갑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이 뭐다냐 그랬죠. 삐리리는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하는 순간 끝났네. 답이 나와야 돼. 그냥 답이 나와야 되고요.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원가, 제조 원가나 매입 원가이다. 그 매출 원가잖아요. 우리 회계 생기초 배울 때 매출 원가의 의미를 배웠잖아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매출한 상품의 원가, 매출한 제품의 원가, 그게 매출 원가다. 매출 원가 뜻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국 상점의 연속된 거래인데 5월 15일은 밑에 거네요. 연속된 거래래. 3분법이래. 사실 실기에서는 3분법을 안 쓰죠. 실기에서는 그냥 상품하고 상품 매출이죠. 근데 이론에서는 3분법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5월 10일 날 상품 100개 100개에 5,000원이면 50만 원을 주문하고 주문하고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문이다 해야지. 그죠? 근데 계약금을 줬어. 계약금 줬다. 그러면은 차변에 금이 나오죠. 금액은 10만 원. 그 대변에 현금이겠지 뭐. 자, 그랬다가 5월 15일 날 주문한 상품이 도착되어서 상품을 받았대요. 상품을 받고 계약금을 뺀 나머지는 수표 발행했대. 수표 발행할 때 쓰는 말은 당좌예금 102. 그럼 차변에 일단 우리 실기할 때는 상품인데 여기는 어딜 봐도 상품이라고 안 돼 있죠. 매입이에요. 3분법에서는 매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차변에 있던 선급금을 대변으로 빼줘야 돼.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하나밖에 없네. 선급금 없애주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답이 3번이지. 선급금 없애줍니다. 이것도 우리 실기할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선급금 없애주고 나머지 수표 발행할 때 당좌예금. 됐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3번 이게 중요한데 3분법으로 기장할 때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거. 매출원가를 구하는 게 어디냐. 이게 쉽지 않죠. 3분법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막 찍어야 돼. 어쨌든 답은 매입. 여기 매입 계정이 보이잖아요. 매입 계정 보이고 대변에 손익 써 있죠. 이거 80만 원이 사실 공부한 사람, 제 이론 강의를 잘 들은 사람 보자마자 이 80만 원은 이게 바로 매출원가야. 이게 바로 매출원가야. 이게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 그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강의를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솔직히 전산회계 하는 분들이 3분법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냐? 사실은 잘 안 하죠. 왜?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심지어 강의를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강사 중에는 강의 안 해. 왜? 이거 시험이 잘 안 나와. 그거 안 해.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그럼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건 맞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 다음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 이게 매출원가거든. 요게. 근데 이게 왜 매출원가냐 할 때 잠깐 원래 애초에 자 매입 계정 상품 매입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매입하면 들어오는 거 차변이죠. 매입이 차변이야.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써 있는 거 있잖아요. 95만 원. 요 금액이 말 그대로 매입액이에요. 총 매입액이고 그냥 안 보이듯이 쓰는 거 일부러 안 보이듯이.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있잖아요. 5만 원. 얘는 환출입니다.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 써 있는 건 환출과 매입 애놀이 매입 할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게 순매입액이에요. 여기까지 해당되는 게 순매입액. 즉 차변에 95만 원에서 5만 원을 뺀 90만 원이 순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상품이 차변에도 있고 대변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아는 사람은 보여. 차변에 있는 건 기초 재고액이고 대변에 있는 2월 상품은 기말 재고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파란색, 이 녹색, 초록색이지 초록색. 초록색까지는 순매입액이랬잖아요. 순매입액. 거기에다 기초 재고. 그리고 95에서 90 뺀 잔액은 90만 원 차변에 있잖아요, 지금. 그럼 차변에 있는 순매입액에다가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뺀 금액이 바로 매출원가가 되는 거지요. 요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냥 보이는 거고 사실 근데 이론 강의를 들었더라도 이 3분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럼 해석이 돼야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자 강의는 들었어. 그럼 들을 때 좀 알 것 같았네. 그리고 만약에 연습을 시험에 잘 안 나온다니까 안 했어.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공부 안 했으니까. 공부를 해도 까먹을 수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기초재고 20만 원이다. 틀렸고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기초재고 20이 아니라 요거 기말재고예요. 그럼 기초재고는 10만 원인 거지. 이거 틀렸고, 그 다음 순매입액은 95만 원이다. 틀렸죠. 순매입액은 아까 90만 원이 됐잖아요. 95에서 5만 원 뺀. 그 다음 환출과외물이 15만 원이다. 아니다. 이게 5만 원이 환출과외물이요. 틀렸고, 답은 4번 매출원가 80이다. 요게 매출원가니까 요 금액이.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같이 또 예술적인 면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관을 갔다. 그럼 거기 그림 그려 있어.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예술가적 기질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자마자 감동이 밀려와서 만약에 돈만 있다면 저거 1억 주고도 사고 10억 주고도 사.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유명한 뭐 피카소 작품을 갖다 줘도 저기 뭐요 낙서요 그림이요 아이 1억 아이 안 사. 그죠? 팔 생각이 있으면 몰라도 내가 감동을 받아서 한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죠. 내가 공부해서 알면 그냥 쉽게 보여. 근데 공부 안 한 사람 모릅니다. 심지어 저도 다른 사람 강의 가끔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나오는 거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옛날에 이거 기출문제가 있는데 해설을 못이야. 왜? 자기도 안 배웠거든. 그 사람은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산세무에게 시험 자체가 실무형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험에 나오는 정도, 겉핥기 정도만 해도 합격은 하니까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에 나가서 진짜 실무에 나가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시험에 나온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문제를 다 만들어 넣은 게 아니에요. 만들어 넣은 게 아니고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추려놓은 건데 솔직히 확률적으로는 자주 안 나옵니다. 물어본 게 기초재고고요. 3분법이래. 그리고 손익계정이 나왔어. 그럼 다른 걸 다 떠나서 손익계정 딱 보자마자 차변에 매입이라고 5만 원 써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보여. 이게 뭐다냐? 그게 바로 매출원가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전 페이지의 마지막에 매입 계정에서 매출원가를 구해서 앞에 손익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이 손익으로 보냈으니까 만약에 손익 계정이 있다면 요렇게 오는 거지. 요렇게. 요게 80만 원의 상대 과목은 매입 요렇게 오는 거지. 매입 계정 대변의 손익. 그럼 손익 계정 차변의 매입. 우리 생기초 할 때 분계와 전기. 분계한 걸 계정에 옮겨줬고 계정과 계정 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대체 과정. 이 공부가 되어 있다면 이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자마자 아는 사람 눈에는 손익 계정에 매입이 써 있다라고 하거라. 그럼 얘는 매출원가야. 이게 눈에 그냥 보이는 거지. 그리고 대변의 매출 이건 뭐냐? 대변에 있는 매출은 그냥 순매출액입니다. 뭔 소린가 도통 모르겠다. 나는 배운 적이 없다. 그럼 카페 오셔서 회계 2급 이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에이 안 할래. 시험에 나오면 찍고 말래.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요즘 세상에 뭐 억지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3분법이 뭔지 궁금하다.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카페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야. 모르면 이제 뭐 제끼든지 해야지 뭐. 자 이제 물어본 게 기초재고인데 이게 매출원가가 힌트거든요. 그 매입액 나오고 환출액 나오고 기말재고 나와요. 이때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 공식으로 써서 뭐 공식으로 하자면 뭐 기초재고액에다가 순매입액 구한 다음에 거기서 기말재고를 빼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도 되고 아니면 조금 전에 이 매입 계정 이게 매입이고 이거 기초재고고 기말재고한 매출원가 나온다며요. 똑같은 원리를 여기다가 T계정 딱 그려. 그리고 매입이 아니라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서 많이 보던 거죠. 기초재고 차변, 매입 차변, 기말 대변. 그럼 그 차액이 바로 매출원가가 되잖아요. 이런 거 많이 그려보지 않았시요? 안 그려봤는디? 그럼 강의 더 들어야지. 그래서 다시 기초재고가 여기 기초재고를 물어봤지 참. 기초재고를 물어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자 매입액 여기 매입액이 4만원이고 저는 만단위. 근데 1,000원짜리가 보이네. 그럼 0.1 쓰려면 귀찮으니까 공색에 띄어. 그럼 공색에 띄고 40. 환출액은 매입의 반대쪽이잖아요. 환출액은 매입의 반대쪽에 1,000원. 공색에 띄고. 그 다음 기말재고 대변에 2,000원. 그리고 그랬더니 매출원가 얼마냐? 이게 5만원이래. 매출원가가 5만원이래. 공색에 띄면 50. 그럼 대변합계는 53이잖아요. 53. 그리고 차변은 40 빼면은 13이지 뭐. 13이니까 13,000원 1번이네요.
그죠?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했다. 해설도 안 보고 답도 안 보고 그러면은 회계 2급 수준에서 최상이에요. 최상이야. 상의 상이야. 상상의 상상의 상상을 더해서 이렇게 상입니다. 상 최상. 이건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근데 이 문제는 들어도 모르겠다. 그럼 사실은 평범한 전산회계 배우는 사람들의 대부분 전공자 제외하고 완전 초보자 기준에서 회계 2급 이제 우리 전산회계 일반적인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 90%는 지금 설명 들어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궁금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론 강의 들으시고 기본 수업 보시고 근데 나는 학원에서도 안 배웠고 선생 책에도 없더라. 그럼 그 책은 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 식이면 당장은 좋은데 당장은 공부를 적게 하니까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한테 해를 끼칩니다. 나중에 크게 눈물 흘릴 일이 생겨요. 넘어가자. 그 다음 매출원가 물어봤고 기초재고 기말재고 어쩌고 있죠. 아까 위에서도 기초재고에 구하라는데 매입액 어쩌고 나오고 해서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2개 이상 나오면 잽싸게 T계정 그려요. T계정 그려서 기초재고 차변 8만원 공세개 띄고 저는 만 단위로 하는 게 편한데 좀 여기 1,000원짜리 또 보이니까 공세개만 띄자 80 기말재고 대변 120 그리고 환출액은 매입의 반대쪽이니까 대변 5,000원 5 총매입의 매입액은 차변 70 그럼 이 차액이 물어본 게 매출원가예요. 금액이 12만 원이야. 이상한디? 어제 만나보다 차변이 150이네. 차변이 150이고 대변이 125잖아요. 그럼 150에서 250 125를 빼면 2호네. 25,000원. 25,000원 4번. 숫자가 이상해. 어쨌든 25,000원. 됐죠? 차대변을 갖다 때려 넣는 게 제일 쉬워요. T계정 그려서 기초재고 차변, 기초차변, 기말대변, 매입차변, 그리고 매출원가. 앞에서 그려드린 거 이거. 기초재고 차변, 기말재고 대변.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상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산이니까 자산은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니까 기초, 차변, 전기월, 기말, 대변, 차기월. 매입 들어온 거 차변. 그리고 환출과 애누리. 환출과 애누리는 매입 반대쪽 대변. 그럼 매출원가. 이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안 그려보면 어렵지만 한두 번만 그려보면 이것처럼 쉽고 빠른 거 없다. 공식 시잘데기 없이 외울 필요 없다. 이 문제 위의 문제도 공식으로 풀잖아요. 그럼 기초재고 X 플러스 순매입 매입액은 또 매입액에서 4만원에서 환출과 애누리를 빼야 돼 1,000원. 그런 다음에 기말재고 2,000원 뺐더니 매출원가. 근데 이게 매출원가라는 걸 모르면 아예 대입도 안 되지. 공식 자체가 대입도 안 되죠. 그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식을 썼네? 그래 놓고 이걸 못 구하는 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공식까지 어찌어찌 썼어. 근데 이걸 못 구해. 그런 사람 있다니까. X 어떻게 구해요? 그런 사람 있어. 그럴 때 T계정 그려놓고 숫자 따따따따 넣는 것만큼 쉽고 빠른 거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재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매입 매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매입에 관련된 자료가 서너 개 이렇게 보인다. 그럼 T계정 잽싸게 그려서 자 매입액 차변에 저는 만 단위가 편해. 아무리 딱 봐도 30만 원이야. 그럼 30. 매출액 대변. 아무리 딱 봐도 60만 원이니까 60. 근데 딱 봐도 60이 아닌데요. 1, 10, 100, 1000만, 10만 이러는 사람들은 다 쓰세요. 600, 000 쓰세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 대변에 8. 그리고 매출총이익은 물어본 게 기초재고예요. 지금 이건 매입액이고 그 다음 매출총이익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게 매입이고 요게 매출이잖아요. 그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매입 매출만 생각해봐요. 매입하고 매출만 생각할 때 보통은 어떤 게 커? 매출, 즉 대변이 크죠. 그럼 대변이 크면 그 차액이 바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22만 원인겨. 그래놓고 기초재고액 얼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대변합계 암산하니까 68. 만 단위 적으니까 암산도 쉽잖아요. 그럼 차변합계 30하고 20이니까 52죠. 그럼 68에서 52 뺀 16 요거 있네. 이게 답이에요. 그죠? 그럼 간단하잖아요. T계정 그래서 숫자만 따따따따 넣으면 끝나. 공식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매출총이 있고 할 때 뭐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이런 거 안 해도 돼. 여기서 매출원가를 또 공식 기초재고에 매입액 더해서 기말재고 빼면은 매출원가. 그럼 매출액에서 거시기 빼니까 매출총이 그럼 매출원가 구한 다음에 다시 기초재고 X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했더니 매출원가가 얼마야? 그런 시간이면 이거 벌써 다 나와서 계산 3번 됐겠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말재고 구할 때 공식 매출총이 나왔으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 그 매출원가 구해야지. 그 다음 거기에서 기초재고에 그냥 T계정 잽싸게 딱 그려. 그래 매출 대변에 300.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대변에서 차변액계 뺀 나머지니까 차변 90. 그리고 매입액은 차변에 200. 기초재고 차변에 100. 그럼 기말이 얼마냐? 대차합계 맞추면 끝납니다. 차변합계 390. 대변에서 300 빼니까 90이네. 90 어디 갔니? 3번이네. 이거 계산하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진짜. T계정 그려서 숫자만 따다다 넣고 숫자 만단위도 배우란 게요. 만단위 이거 따라 배우는 거 100만원 내야 돼. 원래 100만원씩 내고 배워야 돼. 근데 100만원 내라고 안 할 테니까요. 그냥 배워요. 딱 봐도 300만원이야. 그럼 300. 근데 딱 봐도 300만원이 아닌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은 배우지 마세요. 어설프게 배웠다 큰일 나. 그런 분들은 그냥 30000000 900000 20000000 하나 더 쳤네? 아 지워.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눈에 봐도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보이는 분들은 만 단위로 하시면 그냥 계산기도 필요가 없어. 저 지금도 계산기 없거든요. 그냥 냅다 하는겨. 아셨죠? 넘어가요. T계정 그리는 거 빨리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제 카페 오시면 카페 학습자료실에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T계정 구조글에서 이런 거 기초차변, 기말대변, 매입차변, 매출대변 그런 것도 자료실에 올라가 있고요. 강의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를 제 거 좀 꾸준히 듣는 분들은 이렇게 만단이라든가 T계정 활용법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럼 이런 거 따라 하셔야 돼. 이런 거 따르면 1000만원짜리 진짜요. 그 다음 매입액 구하래. 그리고 여기도 매입액 여기 순매출액이 보이네. 이런 거 약간의 함정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총매입액 물어봤어. 그리고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보여. 그럼 T계정 그려요. T계정 그려서 자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원래는 머릿속에 기초가 차변, 기말대변, 매입차변, 매출대변 이런 거 하는데 그냥 숫자만 말 나온 김에 참 기초차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기말 대변, 그리고 매입 차변, 그리고 매출 대변 기본, 그리고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이익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매입과 매출만 생각하면 대변의 매출이 클 것이다. 그럼 대변이 크면은 그 차액이 바로 이익이 된다. 이런 거 기본 구조. 자 이제 집어넣어보자. 매입 애누리가 있어. 그럼 이럴 때 센스가 매입이 차변이면 매입했던 상품의 환출이나 매입한 상품의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나 매입 할인은 대변에 적으면 되고 이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매출액에서도 만약에 환입이나 애누리가 있다. 그럼 매출액의 반대쪽 매출액의 반대쪽에다가 있으면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을 적으면 됩니다. 센스껏. 근데 이 문제는 순매출액이라고 써 있죠. 순매출액이라고 써 있는 건 매출 총액에서 환입이나 애누리를 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매출 애누리 하나 더 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승질 들어온 놈이 내면 매출 애누리 2만 원 하나 더 써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은 여기 순매출액인데 애누리가 따로 써 있어. 그럼 이건 함정이야. 이걸 알아채는데 공부가 어설프게 된 사람들은 매출은 매출대로 쓰고 애누리는 애누리대로 또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지 뭐. 자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매입 애누리. 자 저는 만 단위가 편하니까 6만원 대변에 적고 그리고 순매출액 대변에 25만원 기초재고 차변에 10만원 위아래 순서는 상관없어요. 금액만 따따따 넣으면 돼. 설명상 제가 지금 한글을 썼을 뿐입니다. 그 다음 매출총익 차변에 10만원 기말재고 대변에 25만원 그래놓고 물어본 게 총매입액 이거잖아요. 대차합계 맞추면 끝납니다. 그럼 대변합계 암산했더니 이거 50만원에 6만원 56만원이고 차변은 10, 20만원이야. 빼면은 36 여기 있네. 36만원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공식도 필요 없어. 계산기도 안 썼잖아요. 공식도 필요 없고 계산도 없고 계산기도 필요 없고 그냥 차대변에 숫자만 따따따따따 넣으면 돼. 다만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함정 이런 거 이까이 거 딱 제끼면 되지. 그죠? 또 시험 볼 때는 어차피 종이에다가 여러분 볼펜으로 하면 되니까 아닌 건 이렇게 딱 지워버리면 돼. 그리고 T계정 이렇게 딱 그리면 돼요. 얼른 종이에 그리면 돼. 그리고 어차피 그린 거 내가 시험 끝나고 나서 갖고 오면 되니까. 됐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 꽤 많아요. 30몇 번까지 있을걸? 또 한 방에 가면 또 여러분 너무 질려서 나갈래나?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돼. 몇 개만 더 할게요. 몇 개만. 그래도 30몇 번 있고 또 100회 이후 것도 푸는 것도 있고 하면은 그래도 몇 개만 더 할게요.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으시고 또 인강은 좋은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시정지 기능을 활용해서 좀 힘들다 싶으면 잠깐 멈췄다 들으시고요. 일단 갈게요. 요 페이지까지 갈게요. 일단 자, 이 문제 보니까 또 뭐 물어본 게 뭐냐. X2년도 매출 총이익인데 X2년이 요거네. 아하,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거다.
X1년과 2년인데 물어본 건 X2년 이익이에요. 그럼 X2년에 T 계정을 이렇게 딱 그리는데 기초재고부터 괄호야. 응? 그리고 기말재고 대변에 만원, 매출액 대변에 5만원, 매입액 차변에 4만원. 그리고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이익인데 요걸 물어봤는데 차변에 기초도 없이요. 그때 X1년 자리가 왜 있겠냐? 이때 포인트는 딴 거 없어요. X1년 기말재고가 X2년 기초재고죠. X1년 기말재고가 X2년 기초재고입니다. 이것만 알았다면 끝. 그럼 이게 15,000원이야. 그럼 대변합계 6만원, 차변합계 55,000원. 6만원에서 55,000원 빼면 0.5, 5,000원이지 뭐 5,000원. 끝났죠? 공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게요. 그 다음 요런 게 은근히 21번 요런 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판관비라는 비용 처리했다. 이때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과 순이익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근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야 돼. 근데 이걸 매출액에서 빼지 않고 비용 처리했죠. 근데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 딴 거 빼고 일단 당기순이익은 아무 상관없어요. 불변이야. 불변이에요. 이 와중에 요 1, 2, 3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1번 찍고 4번 찍고 했으면 안 돼요. 자, 일단 적어도 순이익은 상관없어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래 매출액에서 자, 이거는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원래는 영업이익이고 그다음 넘어가면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판관비 빼면 순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래는 매출액에서 빼야 돼. 매출액에서 빼야 될 걸 요걸 안 빼고 판관비로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그럼 수익은 과대계상돼 있죠. 뺄 걸 안 뺐으니까.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매출액이 커졌어. 그럼 매출 총이익은 커졌겠지. 그 대신 여기 들어갈 금액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이익은 줄겠죠. 이익은 줄겠죠. 맞나? 맞아요? 아니고 이익은 주는 게 아니고 이 매출 총이익이 과대계상돼 있고 그 대신 비용으로 잡혀 있으니까 순이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수익에서 빼나 비용 처리하나 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지. 수익에서 빼나 비용에 더하나 솔직히 순이익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 순이익은 불변인 거예요. 여기 매출 총이익이 과대인 건 맞아. 그럼 답이 3번이에요. 3번인데 그 대신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없어야 될 게 생겼으니까 늘어났죠. 그럼 이익은 불변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불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익에서 빼나 비용에 더하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손익계산서 구조가 되어 있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비슷한 게 또 있을 건데 여기는 없나? 이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여기는 없나 봐. 어쨌든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갑시다. 기말재고액 8만원인데 8천원으로 잘못 적었다. 기말이 과소죠. 기말이 과소됐을 때 결과로 옳은 건데요. 일단은 참고로 기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 기억납니까?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간다. 같이 움직인다.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진다. 기억납니까 혹시? 자, 그러면은 기말이 지금 과소잖아요. 그럼 이익이 감소된다. 이건 맞는겨. 근데 이익이 증가 틀리고 이익이 증가 틀리고 이익이 감소 이건 맞는겨 일단. 그럼 답은 이 와중에 1, 4번입니다. 1, 4번 중에 하나인데 이 와중에 2, 3번 찍은 사람은 끝날 때까지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한 손 들고 서 있어요. 자, 1, 4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때 매출원가는 반대 개념이지. 그럼 매출원가 과가 뭐니? 매출원가와 매출총이 모두 감소 이건 아니에요. 매출원가는 반대야 반대. 답이 1번이에요. 왜 반대냐? 아니 우리 매출원가 공식만 해도 기초재고에 순매입액,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 재고액을 빼면 그게 바로 매출원가잖아요. 항상 계정구조로 이해하셔도 돼요. 굳이 공식을 안 세워도 기초에 매입도에서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인데 만약에 기말이 이제 차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해야 되잖아요. 기말이 과소 계상되면 매출원가는 반대로 과대 계상되는 거죠.
합계는 차대변 합계는 동일한 거니까 차변 합계 동일한 상태에서 기말이 적어지면 매출원가 커지고 반대로 기말이 적어지면 이제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적어지고 반대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반대다. 그래서 기말과 이익과 그리고 세금 법인세 세금은 방향이 똑같다.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게 제 소원이 세금 100억 내는 겨. 세금을 100억 쓰면 내봤으면 좋겠어. 근데 100억을 내보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겨. 근데 100억은커녕 1억도 못 내고 1억은커녕 100만 원도 못 내고 맨날 너는 세금 이제 원천징수 다 했으니까 너 그만 내도 돼. 맨날 그래. 세금은 100억씩 내고 싶은데 어쨌든 기말과 이익과 법인세는 방향이 같이 갑니다. 그 대신 반대로 매출원가는 반대로. 그럼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반대예요. 반비례죠, 반비례. 그리고 우리 시험 회계 2급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있어요. 현금 흐름도 반대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상품 재고장인가 봐. 그 상품 재고장부터는 내용이 달라지죠. 일단 여기서 이번 시간 좀 됐으니까 여긴 좀 끊었다 갈게요. 그럼 상품 재고장, 선입 선출, 후입 선출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이 100회 이후에 기출 문제들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잘랐다 갈게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 잠깐만.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